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게임과 관련된 과금 문제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돈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얼만큼 써야 되느냐? 쓰는 게 맞느냐부터. 자, 먼저 게임 과금에 관련돼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런 보호자님들 계세요. 무조건 안 돼. 게임 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돈까지 쓰려고 하느냐? No, God! 화가 더블로 난다. 돈은 100원도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 꽤 계세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게임을 즐기는 소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40년 동안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몸만 어른이 돼버린, 그리고 플러스 학교 가서 직접 지금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누나가 있대요, 자기가. 누나가 코로나 오기 전 상황이었고, 시험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나가 아이돌 오빠들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 보내준대요. 근데 표가 막 몇십만 원이래요. 중학생이 보기에는 엄청 큰 돈인데 엄마가 선뜻 표를 끊어주세요. 아, 엄마도 공유롭이 엄청 좋아했었다. 그 마음 잘 알아. 가서 스트레스 실컷 풀고 와.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와. 적극적으로, 네, 젊은 엄마답게 누나의 그런 아이돌 문화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도 해 주시고 금전적으로 밀어주세요. 근데 자기도 똑같이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LOL 결승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어디 거리 게임 경기하는 거 좀 보러 가는 순간 엄마 표정이 딱 변해요. 심지어 이건 무료인데?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바둑, 체스 보듯이 라이브로 그걸 보고 싶은데 멋진 플레이들을 엄마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다, 억울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아이들이 즐기는 이 게임과 게임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안 접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좀 불안한 마음, 조금 더 싫어하고 꺼려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게임은 아이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호자님께서 게임을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푼도 쓸 수 없게 막으시는 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들 중에, 저도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렇게 게임에 한 푼도 쓸 수 없는 게이머들을 위한답시고 별로 좋지 않은 게임성, 또 사행성, 이런 걸로 게임을 만들어서 무료 게임이라고 포장을 하고 유저들 유입시키는 게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임밖에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면 게임할 수 있는 게임기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고, 과금, 말도 입 밖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면 아이는 무료 게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게임 자체가 사업용 콘텐츠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란 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윤을 받아내려고 계획이 다 잡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다양하고 좋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시기보다는 어떤 게임에 왜 돈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게임을 잘 모르시려도 얘기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는데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님들 많으세요. 이 부분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예 게임에 관련된 과금 문제로 보호자님들이 어려움을 들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단 한 번도 한 달에 아이가 몇백 원을 써요, 걱정해요 하는 보호자님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 몇만 원, 몇십만 원대가 넘어가요. 아이가 한 달에 쓴 돈 금액이. 사실은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관념의 문제예요. 아이가 어떤 곳에 돈을 왜 쓰는지,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돈 300원을 30원을 써도 얘가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한 걸 쓰고 있는지, 30원을 쓰더라도 사행성 게임에 돈을 쓴다면 이거는 300원, 30원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어떤 게임에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액수가 커졌을 때만 문제시하고 이걸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집, 자동차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 큰 행복감과 기쁨을 주니까 그런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고, 어떠한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면 아이가 왜 과금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게임에 과금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그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도대체 이 게임이 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인가, 우리 아이가 자기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게임에서 파는 상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사행성이 있지는 않은지,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얼마 써? 라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님 대부분이 이렇게 먼저 고려돼야 할 두 가지, 아이가 왜 쓰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이 어떤 상품인지가 고려되지 않고 단지 그냥 구매 금액, 구매 빈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포상의 형태로 너무 쉽게 과금 결제를 허락해 주시고,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한 소비로 게임 과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 보호자도 그렇고 게임을 실제로 하는 아이도 그렇고 게임의 돈을 얼마나 언제 써야 되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임 이용표를 작성하면서 게임 과금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분 유료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가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자신의 아바타,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는 데 쓰고 싶은 건지, 예를 들면 저 보호자님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기억나세요? 싸이월드 막 꾸밀 때 막 여기도 이것도 사다 놓고 막 이런 식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상품인지, 아니면 이 확률 요소가 있어서 뽑기를 통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상품인지, 아니면 지겨운 구간, 아이가 게임할 때 이제 막 레벨 노가다라고 부르는 이런 지겨운 구간을 빨리 점핑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이템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도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는 아이의 설명을 듣고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님께서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려운데 게임 과금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 나누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역시 게임 이용표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해내서 제 아이부터 직접 시행해 본 방법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표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아들이 최근에 작성한 표고요. 먼저 이름이야 게임 과금표라고 일단 붙여봤지만, 먼저 게임의 제목을 적습니다. 이 게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누적해서 기록해 볼 거예요. 사실 여기요,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가계부처럼 아이들 용돈 기입장을 쓰는데 그날 월 단위, 일 단위로 사용한 돈을 쓰지, 게임 하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또 언제 어떻게 왜 돈을 썼는지는 기록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를 다시 설명드리면, 맨 좌측에는 그 게임에 구매한 날짜를 쓰고, 다음은 어떤 상품인지 상품 이름을 쓰고요. 이런 고유명사는 몰라도 됩니다. 세 번째 칸에는 왜 이걸 샀지? 왜 이걸 사고 싶었지? 이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스킨, 그러니까 외양, 캐릭터 꾸미기 아이템이 갖고 싶었네요, 아들은. 그래서 이걸 썼고, 구매한 결과는 어땠냐. 뽑기형 상품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었어요. 패키지형 상품이었고, 이걸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캐릭터 스킨이 4개, 유닛 스킨 3개, 기타 등등이 나왔대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냐? 느낌은 기분 좋았대요. 스킨이 예뻐서. 스킨이 많아져서 좋았대요. 그리고 게임할 때 다른 사람 캐릭터를 봐도 이제 기죽지 않고, 위축 돼지, 저 말 틀렸네요. 저 철자. 위축 돼지가 않았대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양이 너무 작더라. 그래서 이 상품을 또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12,000원을 주고 샀는데 12,000원까지 못하는 것 같다. 안 사겠다. 대신에 내가 이걸 돈을 써보니까 그냥 이렇게 패키지가 아니라 차라리 몇천 원 주고 단품으로 그 캐릭터 옷만 살 걸 그랬다. 그 옷만 따로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재구매에 대한 내용도 적었어요. 이 표의 형태는 저 뒤에 항목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아이가 더 자라고 나면. 자랄 때마다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제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드린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돈을 쓸 때,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어떻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잖아요. 경제관념이라든가 소비 패턴, 재테크에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아이가 12,000원에 한 돈을 쓰고 왜 썼고, 쓰기 전에 기분은 어땠고, 왜 쓰고 싶었는지, 그리고 쓰고 난 후에는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경험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자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면 보호자도 아이도 어떻게 게임에 가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에 이런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썼었는데 이랬었지. 보호자님도 게임을 모르지만 이런 형태 그때 샀었던 그런 거구나. 더 게임 가금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데 한 얼마 정도 쓰는 게 맞을까요?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게임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구나,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구나, 이거는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표 형식으로,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임 이용표와 같이 게임 이용표, 하나의 게임, 어떤 무슨 게임인데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을 쓰고 또 어떤 느낌을 받는지 컨텐츠 단위로 썼다면, 지금은 게임 하나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썼는데 기분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게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즐기는 부분, 특히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아이가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또 지금 과금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화 나눠보세요. 그래서 아이와 보호자와 함께 이 게임에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쓴다면 얼마나 쓰는 게 합리적일 것인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